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손원입니다. 제가 이제 외래나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건강 강좌처럼 모셨고요. 저는 이제 간암에 대해서 이제 항상 또 간암에 걸리신 분도 이제 항상 걱정이 많으시고 궁금한 게 많으시고 또 간암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간암이 또 발생할까 또 걱정되시는 분 많아서 오늘은 이제 그냥 의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뭐 복잡한 사진도 많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쉽고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이제 배우인데요. 우리 조경환 씨라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간 때문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뭐 암이나 간경화 말기로 찾아오니까 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했고 이제 이분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또 며칠 전인데 이제 우리 또 요즘 또 젊은 또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요 간암이 있었는데 하여튼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어떻게든 다시 컴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간암이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고 중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이렇게 6개 정도 받고요. 간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왜 나만 걸리냐? 내 주변에도 많이 있냐? 우리나라에 간암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내가 왜 간암이 걸렸냐? 그리고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내가 간암이 걸렸을까? 그런 게 많으시고요. 이제 간암 오시면 검사를 이제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또 조직 검사는 왜 안 하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다른 암은 이제 뭐 수술 아니면 항암 치료인데 간암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저 치료 하자 그러면은 왜 그 치료를 하는 거냐 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암을 예방하거나 또 실제 또 간암 환자가 재발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많아서 제가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암은 이제 기본으로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죠. 이제 종양이라는 거는 덩어리 혹이거든요. 혹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는 사마귀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혹들 중에서 아주 나쁜 거를 갖다가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간암이라고 하는 건 간 자체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간이라는 것 자체가 세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세포별로 조금 치료하고 좀 이제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요 간세포암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 중에서 80%, 90%가 이제 간세포암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간세포암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간세포암이냐 다른 거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되시고, 간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렇게 맨들맨들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맨들맨들하고 이제 혈류가 많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많아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간을 띄어보면은 맨들맨들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암이라는 거는 이 간 내에서 혹이 생기는 거죠. 혹이 생기는데 혹이 이제 나쁜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간암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술해 보면 이제 이거는 맨들맨들한 정상감인데 이 오른쪽에 조직이 이제 아주 모양이 나쁘고 이제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이런 거를 이제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이라는 거는 이제 정상 간 조직 중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덩어리가 지고 그 덩어리가 이제 악성으로 되는 거를 이제 간암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간암 모양이 된 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굉장히 쉽죠. 보시면은 간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볼록 났을까 하면 쉬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또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간 경화가 있으면 이제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간암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 간 자체에 생기는 간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한 1.5kg, 2kg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모양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또 모양에 따라서 그 간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악성 종양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악성, 양성이 있거든요. 악성은 나쁜 거고요. 양성은 좋은 건데 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성은 거의 안 커지는 거예요. 이제 혹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안 커지는 거고 악성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성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악성은 주변으로 막 침투하고 또는 다른 장기로 뭐 폐나 또는 뼈 같은 데로 이제 이동하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악성이라고 하고 이제 양성은 이제 그런 특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종류로 보면 이제 암이 악성 종양이고 우리 간에 뭐 물혹이나 혈관종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보통은 양성 종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나쁜 모양과 나쁜 특징 가진 거를 암이라고 하고 이제 이 악성 종양을 반드시 치료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양성 종양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꼭 치료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간암 환자가 많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많죠.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 발표했는데 한 10만 명당 3.2명 암 발생 중에서 한 8% 정도 되거든요. 한 4등, 5등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보통 4등쯤 되고요. 여자는 6등.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그거보다도 위 뭐 대장, 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암 발생보다는 사망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발생은 많지만은 사망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거의 남자 같은 게 2등이에요, 2등.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번 걸리면은 치료가 어렵고 이제 사망의 위험이 높다. 여자는 이제 4등이죠.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그 5년 이제 우리가 암 치료하면은 이제 성적이 5년 생존율을 보거든요. 5년 동안 잘 유지가 됐냐, 치료가 잘 됐냐 보는데 간암이 이제 5년 생존율이 이게 과거에는 이제 지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5년 생존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다른 뭐 갑상선이나 위나 대장, 유방, 전립선 이런 것보다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간암이 이제 아주 이제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안 좋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다른 일반적인 암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60대 이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간암은 특징적으로 그 40대, 50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그 연예인 김정태 그 배우도 40대 아마 후반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50대는 이제 열심히 막 직장에서 일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건강 관리 잘 못해요. 근데 이제 40, 50대 이제 굉장히 암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40, 50대 생기면은 이제 30대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실제로 보면은 40대하고 50대에서는 간암이 1등으로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폐암이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간암은 이제 다른 뭐 이제 암보다도 간암의 특징이 40대, 50대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검진하면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 다들 이때 이제 하도 직장에 하고 이제 돈 벌고 이제 하여튼 일에 치이셔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간암은 이제 왜 걸리고 어떤 증상이 있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걸렸냐. 근데 이제 간암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암하고 다르게 그냥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만성 간질환. 우리가 이제 간이 원래 약간 말랑말랑하고 매끈매끈한데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 술일 수도 있고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이제 비만과 당뇨 같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이제 뭐 잘못된 약제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면은 그 만성 간염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간 경변이 생기고 이 간 경변은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정지현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 경변이 생기면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호흡들 중에서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형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B형 간염, C형 간염 또 이제 술에 의한 간 경변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코스가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비형간염은 이 간경변이 없이도 잘 올 수가 있어요. 특히 C형감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여튼 바이러스 간염은 간경변이 없어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기본은 일반 사람보다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런 분들은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간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끄럽거든요. 근데 이제 만성간염은 약간 이제 거칠고 불을 좀 꺼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불 약간 좀 꺼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 빼야 되는데 뒤는 켜셔도 되고 그래서 돼 있고 간경변증은 이제 요거 이제 약간 거칠은 거고요. 간경변증은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고 이제 암은 여기 거기 생긴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수술해서 실제로 간을 보면 요렇게 변화가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요 변화들을 증상을 못 느껴요. 우리가 이제 증상을 느끼는 거는 이제 보통 신경이 있어서 이제 증상을 느끼는데 뭐 아프다, 뭐 어디 불편하다 그런 건데 간이라는 거는 이제 증상이 이제 거의 말기가 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진행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거는 거의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간이 안 좋은 아까처럼 만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됐고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B형 간염.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 나는 복균자고 뭐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잘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활동성이고 그런 경우보다는 안 생길 수 비활동성 복균자도 간암이 잘 생기거든요. 일반 사람에 비하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니셔 하시고 C형 간염도 잘 생겨요. 간암이. 그리고 이제 뭐 술이든 뭐든 B형이든 원인 상관없이 이제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요게 세 개가 제일 잘 생기는 경우고요. 이제 그런 도 중에서 특히 이제 요런 게 있으면서 술, 담배를 많이 한 경우에는 잘 생겨요. 왜냐면 이제 술을, 담배가 이제 암을 잘 일으키거든요. 이제 다른 암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잘 생기고 이렇게 좀 뭐 상한 음식 요거는 이제 우리는 진짜 잘 안 먹으니까 요거는 이제 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은 간암 가족력 이런 이유가 없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간암 가족력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B형 간염이 제일 많아요. 한 70% 정도가 B형 간염에 의해서 암이 생기고요. 10%가 C형 간염, 10%가 이제 술, 나머지가 이제 한 5% 정도 생기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술, 요런 개가 이제 하여튼 주범이다. 우리 간암. 요런 거가 이제 잘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상으로는. 증상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다. 이거 그냥 피곤해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윗배가 덩어리가 만져진다. 굉장히 이건 진행된 경우예요. 배가 불러오고 황달이 생긴다. 눈이 노랗게 변한다. 이런 거는 이제 되기 때문에 간은 침묵에 잠기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 아까처럼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아까처럼 고위험군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액검사하고 초음파나 CT 같은 검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는 이제 혈액검사 또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뽑냐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피 뽑는 거를 제가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간 기능, 이제 간 기능이 좋은가 보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농도를 봐서 바이러스를 좀 키워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암 혈액 검사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요거 검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혈액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나 CT는 간에 있는 혹이나 암 같은 거는 이제 혈액으로 잘 발견하기 어려워서 초음파하고 CT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40세 이상이면서 B형, C형 간경변증 있는 사람, 최소 6개월에 뭐 초음파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하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40대가 안 됐지만은 간 경화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40대 미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족력에 간암이 있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받고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만성 간질환, 그러니까 간이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간이 좀
거칠어지고 이렇게 좀 간경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또는 이제 가족분 중에 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담당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 검사하는 게 좋고, 그런 경우는 꼭 뭐 6개월에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꼭 이제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1기가 조기거든요. 4기가 이제 말기고, 조기에 발견하면 간암도 이렇게 아주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간암은 특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 발견하려면 B형, C형, 요 슬라이드 자주 나올 겁니다. B형, C형 간경화 있는 분들은 치료와 상관없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발견을 해야 된다.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간암 자체가 2배로 증가하는 평균 인터벌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해줘야지 이제 간암을 안 놓치고, 이제 1년은 너무 길고요. 3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근데 3개월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애매한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3개월 있다 보자는 경우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고, 6개월 하는 이유는 간암이 이제 평균적으로 2배 증가하는 시간이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할 때 어떤 검사를 하나요? 이제 검사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초음파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하고 MRI,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또 조직 검사를 보통 제가 안 넣어놨는데 조직 검사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초음파 이제 요거는 진단은 아니고요. 이제 요거는 선별 검사라고 그래서 보통 혹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많이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싸고 이제 보험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혜택도 받아서 처방하는데 별로 문제도 없고, 이게 이제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환자분한테 이제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단 검사는 아니고 선별 검사 감시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이 있나 없나. 여기서 혹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이제 내시경 같은 거 하다가는 조직 검사 바로 하잖아요. 그럼 그 진단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초음파하고 또 CT 또 하냐 이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초음파를 해서 혹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때 암인지 아닌지 다음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CT 검사예요. CT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에 들어가서 쭉 검사를 하게 되는데, CT 검사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초음파에서 혹이 발견되고 그냥 단순하게 물혹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간암 가능성이 있으면 CT를 찍어보고요. CT에서 이제 판별이 돼서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간암 특징이 있으면 거기서 보통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으면 MRI를 보통 많이 찍고요. 근데 요새 이제 MRI 기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MRI가 이제 조금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MRI 이제 통에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CT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CT랑 MRI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CT만 하는 경우도 있고, MRI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조영제라는 걸 쓰거든요. 조영제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CT나 MRI는 그냥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물감을 쫙 넣어가지고 암만 특별하게 잘 보는 검사니까 조영제를 쓰고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하는 검사다. 이제 다른 암하고 굉장히 다른 게 이겁니다. 다른 뭐 위암이나 대장암은 조직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은 이제 대부분 간경화가 있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찔러서 오른쪽 위에 간이 있기 때문에 간을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고요. 또 출혈이라든지 또 이렇게 암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요즘 많은 경우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CT하고 MRI에서 조금 애매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고, 이제 또는 또 진단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만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안 합니다. 왜 이제 오셔서 이제 외래에서 조직 검사 안 하냐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 있는 암이 이제 유일하게 이 간암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진단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안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CT, MRI하고 혈액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이제 오시면 하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저한테 처음 물으면 나 완치될 수 있냐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간암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다 말씀 꼭 드리고,
좀 더 조기가 아니더라도 진행한 경우에 잘 치료를 적절히 잘 하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모든 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간암은 조금 다른 게 치료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 아니면 항암 치료 2개거든요. 다른 데는 요새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은 간암은 이제 간 수술 자르는 거, 이식, 그 다음에 이제 국소 치료라고 그래서 고주파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 치료가 있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항암제 이게 잘 안 듣기 때문에 경동맥 화학색전 치료라고 해서 이제 환자 바로 이제 간암 바로 앞에까지 가서 항암제를 쏴주고 거기를 치료하는 그런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나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고요. 요 국소 치료도 완치를 가능한데 요 나머지 거는 이제 완치가 보다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이 있다. 완치 가능성은 이제 수술하면 높지만 아래로 갈수록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랑 또 다른 게 이 간암은 치료가 이제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으로 이제 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모든 약이 다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암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환자들은 간이 이제 멀쩡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세게 줘도 되는데 간은 간 기능, 특히 이제 간경화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쓸 수가 없고요. 부작용 때문에. 또 수술도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간 기능이 이제 나빠도, 그러니까 좋아도 이제 암이 작으면은 치료하기가 좀 어렵고 아무리 이제 암이 좀 커도 간 기능이 좋으면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치료법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간암의 어떤 진행 정도하고 환자 간 기능을 맞춰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간암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저희 간을 진료하는 의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간은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콩팥은 2개가 있죠. 그래서 콩팥 같은 거 하나 이게 띄고 하나 이식하면 되는데 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되면은 암은 잡았는데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암 자체 치료하고 간 기능학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균형 있게 치료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보통 있거든요. 이제 간 절제 수술,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소작술, 아주 이제 고주파를 찔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 그다음에 이식, 간 자체를 드러내고 새로 간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항암제, 보통 요렇게 이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제일 좋죠, 사실은 제일 좋은데 우선은 크기가 작아야 돼요. 개수가 안 많고. 뭐 여기저기 다 지금 간을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간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암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고 보통 한 5cm 밑으로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개수가 적고 한 2-3개 밑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2-3개를 하더라도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면 간을 다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수술하는 게 대부분 이제 마취를 전신 마취 다 그 마취제가 간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거 뭐 2cm짜리 하나가 있더라도 간 기능이 매우 안 좋다 그러면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다른 거를 치료를 하죠. 그런 경우고. 그래서 왜 수술 안 시켜주냐 그러는데, 수술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수술한 다음에 못 깨어날까 봐 저희가 안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주 위치에 따라서는 개복을 안 하고 이제 구멍 한 2-3개 뚫어가지고 복강경으로 많이 요새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또 굉장히 간암 치료의 획기적이고 특징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거는 전신 마취 안 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바늘 찔러가지고 이렇게 고주파가 나오게 해서 일단 태워버리는 거예요. 열로 태워버려서 요 암을 태워버려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료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2cm, 3cm 미만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거의 성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 기능이 매우 안 좋고 뭐 하나 정도 있는 분은 요거를 이제 많이 하고, 요게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주파 치료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 이식이죠. 이식은 이제 간 기능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 간을 다 싹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 제일 뭐 좋고, 근데 이제 이것도 암 개수가 많거나 전이가 돼 있거나 그러면 뭐 못해요. 못하고, 암 개수가 안 많으면서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식을 이제 줄 사람, 공여자, 주는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고, 또 비용이 좀 고가다 보니까 이제 다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 하여튼 이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식, 왜냐면 간을 자르면 이제 간은 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하기 때문에 이식을 잘라서 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해서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래서 이제 조기는 아니고 이제 말기는 아니고, 간암이 중간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간 기능이 좀 괜찮으면은 이렇게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 가지고요,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요 간암 직전까지 가서 이제 항암제를 쏴주고 또 틀어 맞기도 하고 해서 하는 시술인데, 이제 요 치료가 또 다른 암하고 좀 다른 치료거든요. 이제 요 치료가 굉장히 또 성적도 괜찮은데, 요 치료는 이제 완치고요. 암을 첫 번째 진행 못하게 하고, 또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이 암이 죽어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런 항암제를 섞어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암 바로 앞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암을 이제 먹여 살리는 혈관을 갖다가 항암제를 쏴주고, 그 다음에 그 항암제를 갖다가 쏜 다음에 여기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없애 죽이는 그런 시술인데, 요거 시술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됐나 보고, 요 시술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된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같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혈관 같은 데 침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은 또 방사선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어야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있으면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앞에 봤던 그런 색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하고 병행을 많이 해서 이제 요즘 저희 병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항암제인데요. 항암제는 이제 참 안타깝게도 좋은 항암제가 아직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암처럼 주사제는 없고요.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먹는 약은 이런 약이 있는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요거 말고도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이 먹는 약은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하고요. 다른 암처럼 이제 확 완치되는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진행이 돼서 아주 말기거나, 또는 이제 앞에 같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아주 좀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항암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보험 기준이 까돌아서 약간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 기준하고 환자분 사이 상의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간암이 있으면 이제 수술, 고주파, 항암제, 방사선, 간이식, 색전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잡한데, 환자분 복잡한 게 아니고 저희 의사들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간암 치료 이제 하겠다 왔는데, 제가 이제 첫날 오면 이제 쭉 검토한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환자분들이 막 화내신 분도 많거든요. 당장 치료해야지 왜 안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치료의 전문가가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저희가 꼭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한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제가 상의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간암 자체 병기, 조기냐 말기냐 중요하고, 또 남아있는 간 기능이 어쩌냐, 요거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상의한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제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제 이미 간암 걸린 분은 이제 사실 많이 불안해 하시죠. 불안해 하시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암 치료가 복잡하고 또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알아보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 상의하는 게 제일 좋고, 다른 사람이 뭐 낫다고 해서 자기랑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암 자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간 기능하고 간암은. 그래서 다른 사람 치료가 또 자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질문 받고 제가 봤거든요. 뭐 먹어야 되냐.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간 나쁘신 분들.
저는 이제 골고루 충분히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먹든 약을 먹든 술을 먹든 다 간에서 처음에 해독하고 다 분해하고 대사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해서 이제 제가 계절 과일, 계절 채소,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잡곡으로 만든 탄수화물,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기름기 없는 거, 좋은 계란 같은 거, 그다음에 유지방도 좋은 거 먹고.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이제 뭐 비만하신 분은 체중을 좀 빼시고 이제 마르신 분은 잘 해야죠. 요거를 이제 골고루 먹어. 왜냐면은 간은 특정 물질이 고농도로 들어가면 그거를 해독해서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술하고 이제 담배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다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부에 있는 경우에 이제 암 생길 확률이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 담배 먹으면 거기서 더 곱하기 10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무조건 안 하시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간요법 보조제 같은 게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우선 상의를 하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약이 나오는데 20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처방하는 이 약이 부작용이 있어요. 간 나쁜 게. 근데 약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일반적인 약 자체가 약을 먹으면은 그거 대사가 되는 게 간하고 콩팥이거든요. 근데 처음 약을 개발할 때 이제 세포에서 실험하고 쥐 실험하고 사람 3명, 30명, 300명 해서 한 20년 걸쳐 약이 나오는데 이런 보조제들은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괜찮지만 어떤 분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꼭 상담을 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꼭 먹어도 되냐 한번 물어보면 담당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그래서 꼭 상의하시고 하는 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효약은 없다. 현혹되지 말고 특히 간암 환자는 간경이 안 좋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거나 치료받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거를 권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식사를 잘 하시고 채소, 과일, 고기, 채식만 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절대 반대고 채식만 하시면 좋은 단백질 섭취해라. 그러니까 좋은 살코기랑 생선, 두부, 버섯, 계란, 흰자 이런 거 잘 드시고 술, 담배 끊고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또 무리하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무리하면 안 돼요. 가볍게 운동하시고 적절하게 꾸준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간암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최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꼭 복용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경우에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하거나 이제 조절을 해야지 이제 암 발생이 줄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는 이제 다 담당 선생님을 이제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요 경우가 이제 정기 검진을 잘해서 이것도 유명한 배우신데 이제 앞에 조경화 씨랑 같은 정기 검진 잘해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거죠. 이분도 증상 없는데 정기적으로 잘 이제 검진하시고 관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하신 거 정기 검진 꼭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병원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간암 치료하려고 이제 물론 저희한테 오시는데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색전술, 그다음에 외과는 수술, 또 이거는 방사선 치료, 이건 이제 아까 조직 검사, 혈액종양학과는 이제 또 항암 치료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다 여러 교수님들이 상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은 저희가 간암 치료에 관련돼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요. 하여튼 최선 할 수 있게 저희가 하여튼 하고 지금 많이 열심히 여기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 믿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